자, 그러면 파일 눌러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셔서 제가 문서 폴더에, 내 PC의 문서 폴더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내 PC의 문서 폴더에,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면 이런 ITQ 폴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서 폴더에 ITQ 폴더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임의로 만든 거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여기 폴더가 없으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제 새 폴더 만드셔서 ITQ라고 이름 써주시고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그러면 픽처 폴더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수험번호 빼기 내 이름으로 한다 그랬어요. 수험번호는 제가 보통 8자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날짜로 수험번호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025-0407, 2025-0407. 자, 그 다음에 하이픈하고, 잠깐요. 선생님, 제가 모두 음성을 일단 할게요. 자, 하이픈하고 내 이름, 본인 이름을 쓰면 되죠. 저는 유순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ITQ 폴더에 저장이 잘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수험번호와 그리고 이름. 이게 잘못되면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실격 처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자, 다음에는 용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용지 설정은 F7 누르자고 했습니다. 자, F7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용지 여백을 일단 메뉴의 위쪽에 여기 스핀 버튼을 클릭해서 블럭이 정해지면 이 가운데는 다 10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10 누르시고 그 다음에 탭키를 누릅니다. 물론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가셔도 돼요. 네, 탭키를 누르고 10,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은 11이라고 말씀드렸죠. 11, 그 다음에 탭키 누르고 제번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0입니다. 자, 탭키 누르고 오른쪽 11, 왼쪽 오른쪽은 11, 가운데는 10, 제번은 0이에요. 탭키 눌러서 가운데니까 10로 탭키 누르고 10, 그리고 설정을 합니다. 자, 용지 설정은 항상 여태까지 시험장에서 변한 적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네, 시험 쪽에 보면 여기 맨 위에 용지 여백이 있어요. 용지 여백을 보시게 되면 시험장에서 항상 이런 형태로 나오죠. 왼쪽 오른쪽은 11,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 꼴림말 머릿말은 10, 제번은 0. 그래서 용지 설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용지 설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페이지 번호를 넣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1점 해가지고 문제 번호를 넣어줘야죠. 문제 번호를 넣고 엔터를 4번 치자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뭐 5번 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4번 치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서 그냥 4번을 쳐봤습니다. 2점 엔터 4번.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쪽을 나눠야 되는데, 이제 컨트롤 엔터로 쪽을 나눌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꼭 1번부터 2번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또 쪽번호 넣을 때도 1번과 이쪽, 1쪽하고 2쪽을 쪽번호로 감추기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구역 나누기로 하게 되면 쪽이 나눠지면서 내가 3쪽 문제를 먼저 풀어야겠다. 그리고 일정 문제를 풀어도 이제 얘가 이제 데이터가 밀리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어, 구역 나누기로 Alt, Shift, Enter로 하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Alt 키와 Shift 키를 왼손으로 누르고 Enter 하면 이렇게 구역 나누기로 이게 구역이 나눠져서 이쪽으로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3번, 4번을 해줘야죠. 3점 엔터 4번. 하나, 둘, 셋, 넷. 4점 엔터 4번. 하나, 둘, 셋, 넷. 동일하게 Shift, Alt, Enter.
구역 나누기 했어요. 그래서 총 3쪽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이라 그랬어요. 그죠? 기본 작업이고, 자, 1번을 이제 복습이에요. 여기까지 다 복습인데요. 자, 1번을 다시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자, 이거 배웠죠? 스타일 문제. 자, 그러면 1번을 입력을 할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문단이 이제 영어가 시작되면 쭉 끝까지 엔터를 치지 않고 영어 끝까지 입력하고 여기서 한 문단이 끝나니까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쭉 입력해서 여기까지 엔터 안 치고 입력을 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요. 그리고 요 중간에는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간 것 같지만 줄을 넣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 입력하는 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 얘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잘 혹시 오늘 처음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하는 걸 보고 이제 또 따라하면 되겠죠. 올려드린 자료를 보고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화면이 조금 작긴 하지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입력합니다. 자, 저도 입력을 할 때 지금 선생님들께서 제가 키보드 소리가 나니까 일단 오디오를 끄고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면 오디오 키셔서 말씀하시면 되세요. 혹시 입력이 다 되시면 채팅창에 동그라미 하나 보내주시거나 오케이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 하신 선생님들은 마이크로 키셔서 다 했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이거 들어갔네요. 다시 공유.
아, 네. 지금 전수경 선생님께서 단축키 버튼이 안 된다고 하셨네요. 그쵸? 그러면 쪽 메뉴를 누르시면요. 쪽이라는 메뉴가 있죠. 쪽이라는 메뉴에 용지 설정 메뉴를 누르시면 얘가 이제 단축키 안 되시면 쪽에 용지 설정 누르시면은 편집 용지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쌤, 아까 그 용지 네, 설정해서 칸 네. 나눴을 때 저장은 안 하는 건가요? 저장은 수시로 해주시면 되니까요. 아니, 그 저장은 안 하셔도 나눴을 돼요. 때 처음에 네, 나눴을 때 왜 그거 그 스타트 그 시험 스타트 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거 네네. 용지 나눈다고 아, 하셨는데 네네네. 그거 그 저장해놓고 창을 내려놓는 거 아니고 네, 그렇게 저장을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왜냐면 내려놔요? 저장은, 네, 일단 음. 내려놓으셨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 감독관이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뭐 그랬을 때, 그때 올려서 아, 저장하시면 돼요. 창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네. 이제 일단 음, 실행 프로그램, 거기서 감독관이 네. 일단 시험 프로그램을, 이제 전송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하거든요. 자, 네네. 그런데 이제 저장을 그 ITK 폴더를 미리 해놓으면 그게 어떤 때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내려놨다가 그 아,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제 저장을 감독관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그런단 네.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올려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바로 문제 푸는 거죠. 네네. 예, 아, 문제 네.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입력 안 하신 선생님들 계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캡처하면 화면이 좀 어두워질 거예요. 잠시만요. 네, 용지 설정이나 편집 용지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편집 용지로 하시면 되세요. 이게 버전에 따라서 아주 낮은 버전에는 예전에 용지 설정으로 돼 있었다가 편집 용지 뭐 이렇게 계속 바뀌었는데 편집 용지가 최근엔 계속 편집 용지로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을까요? 혹시 아직 안 되신 선생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 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저랑 같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 메뉴를 보게 되면 이제 조건을 따라서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얘도 마찬가지로 블록을 잡고, 자,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할 때 F6키를 누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지금 단축키 안 되시는 선생님 계시다 그랬죠? 거기에 보시면 자, F6이 잠깐만요, 선생님. F6. F6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스타일에 있는데요. 스타일을 스타일 들어갈게요. 스타일. 스타일 메뉴를 찾아야겠네요. 제가 단축키로만 했더니. 잠시만요. 네. 스타일이 어디 있나요? 스타일. 스타일 한번 들어갈게요. 서식에 스타일이, 서식의 스타일이 있던 것 네, 같은데. 네, 밑에서 두 개. 서식에 스타일, 여기 있습니다. 요걸로 들어가셔도 돼요. 자, 아니면 F6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블록을 해제하고 왔기 때문에 블록을 다시 합니다. 자, 블록을 잡고 저는 F6을 누를게요. 네, F6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누른다고 했어요. 자, 플러스 눌러서 자, 먼저 스타일 이름이 이렇게 쓰래요. 그럼 여기다가 동일하게 스타일 이름을 써줍니다. 오타 없이 입력을 하고 다음에 문단 모양을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문단 모양 자, 얘를 먼저 들어가서 하고 자, 문단 모양을 설정하면 글자 모양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자, 스타일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문단 모양부터 갑니다. 자, 문단 모양 클릭해서 자, 문단 모양 들어가면 왼쪽 여백 15, 문단 아래 간격 10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왼쪽 여백, 여기죠. 네, 여기를 15,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 10, 문단 아래, 간격 보이시죠? 문단 아래 10,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설정합니다. 그러면 여백은 왼쪽 여백을 15, 그리고 간격은 문단 아래를 10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문제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설정했어요. 자, 다음에는 문단 모양이 끝났으니까 이번엔 글자 모양을 들어가야겠죠? 글자 모양은 제가 글꼴은 맨 나중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기부터 정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글자 모양 들어가서 자, 먼저 크기가 10포인트의 장평이 105의 5%래요. 자가는요. 그럼 순서대로. 자, 얘는 10포인트, 여기 10포인트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장평은 여기 밑에 있죠. 장평. 장평은 105. 그리고 자가는 5%래요. 자가는 5. 자, 두 개가 여기 다 정해졌어요. 세 개가 다 정해졌다면 그때 글꼴을 한글부터 한글은 도둠. 그래서 언어를 여기 도둠으로 한글하고 여기다 도둠 합니다. 제가 여기다 도시라고 쓰면 되겠죠. 도 아니면 펼쳐서 하셔도 돼요. 자, 저는 도둠 했더니 도둠이 있어서 엔터를 치고 다음에 영어, 영문 선택하고 영문은 불림을 하라 그랬어요. 네, 여기를 불림을 쓰면 되겠죠. 불림 엔터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 거는 크기, 장평, 자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글을 먼저 하고 그리고 다시 영문을 해서 글꼴들을 맞췄습니다. 그죠? 다 되셨으면 설정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다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새로운 스타일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블록을 정한 곳에 이 스타일로 얘를 바꾸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설정을 했더니 얘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때 제가 확인하는 건 맨 끝에 영문자의 문단에 여기 보시면 맨 끝에가 글자가 SES가 맞는지 한글은 맨 끝에가 아동이 맞는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 맞았어요. 이렇게 맞았다는 것은 일단 글자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문단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게 잘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글씨가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가 ACT가 여기 빨간색 글씨예요. 근데 저는 ACT 맞게 썼어요. 그쵸? 맞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저는 직접적으로 했는데 여기 직접적으로 맞게 쓴 것 같아요. 그죠? 맞죠? 틀렸나요? 직접. 제가 이게 직접적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틀린 글자들은 빨갛게 보이니까 확인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얘를 적, 이렇게 고치면 빨간 게 없어졌나요? 직접적. 그래도 얘가 있어요. 그럼 맞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 일단 똑같이 빨간, 했는데도 다르네요. 네, 달라요? 선생님, 예, 어떤 게 예. 다를까요? 밑에 한글이. 한글이 이게요? 선생님, 예, 예. 글꼴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한글이 그 자리가 길이가 달라요. 틀리시나요, 자리가 선생님? 달라요. 네. 여기가요? 예, 예, 예. 이건 다른 건 선생님, 네. 그 용지 설정이 한번 제대로 돼 있나 한번 보실래요? 용지 나중에 설정이.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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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게 보통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문제 보시면 선생님, 얘가 끝이 이렇게 됐죠. 그쵸? 그러면 내가 이제 푼 것도 그 글꼴로 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제가 영문자가 여기 뭐가 잘못됐으면 빨간색은 반드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봐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맞으면 넘어가고 안 맞으면 다시 확인해서 고쳐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문자 한자 한자가 다 오타가 나왔다든가 그러면 결정사항입니다. 일단은 얘가 다 맞은 것 같아서 1번이 끝났어요. 이 출력 형태가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예요.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일단 얘는 다 이제 끝났어요. 오늘은 2번 문제를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복습한 거고, 자, 오늘은 2번 문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은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조건을 실행을 하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생님 이 표를 만들 때도 단축키를 쓰면 빨라서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글에서 단축키는 보통 컨트롤 N 키를 누르고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하고 N을 많이 쓰는데 이건, 어, 얘는 표잖아요. 표를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럼 테이블의 약자가 T잖아요. T. 그래서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N 한 번 치고 T를 한 번 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누르고 자, N, T 이렇게 한 번 칩니다. N 치고 T 치고 그러면 이게 표 만들기가 나타나요. 해보실까요? 자, 취소하고 컨트롤 키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N을 먼저 탁 치고 그 다음에 T를 한번 또 치는 거예요. 자, N, T 치고 T. 그럼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 때는 컨트롤 N, T. 시험장에 가서는 단축키를 조금이라도 빨리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축키를 많이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N, T는 표를 만들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나 이거 싫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입력에 누르셔서, 이거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또는 편집에 보시면, 여기도 또 표 있죠? 이거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바로 내려왔을 때, 컨트롤 NT 이렇게 해주시면 좀 빨리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얘를 한번 볼게요. 줄이 몇 줄이에요? 줄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줄은 다섯 개, 그 다섯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칸은 몇 칸인가 볼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6을 해주면 되겠죠. 자, 6 되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표는 글자처럼 취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을 해준다.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줄과 칸의 개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을 하고 만들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표가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여기서 자료를 입력하실 때 자, 여기 칸을 넘어가는 거는 가로로 입력하려면 얘도 탭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렇지 않고 여기다 놓고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하셔도 돼요. 저는 선생님들께 추천을 드린다면 탭키나 그냥 방향키로 이용하셔서 입력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도 얘를 입력을 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자, 얘를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자, 제가 다시 음소거를 하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아, 잠깐 채팅에서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용지 설정도 못해서 다음 진도부터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용지 설정 하지 않으셨나요, 선생님? 자, 일단은 전수경 선생님 용지 설정. 아까 제가 서식에, 아니, 아까 여기 있죠. 쪽에 편집 용지 요거 누르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스타일은 아까 서식에 스타일이 있었고요. 자, 표부터 같이 나가시면 되세요. 자, 일단 얘는 닫고 자, 입력을 합니다. 오디오 끄겠습니다. 네, 이 숫자 입력할 때 컴마 여기 쉼표 있죠? 천 단위 이거 넣지 않으십니다. 9863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세요. 혹시 이은정 선생님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신 것 같죠? 조정권 선생님도 못 들어오셨죠? 조정권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혹시 표 다 입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신 선생님들처럼 동그라미 하나 보내주시다든가 아니면 이거 어려우시면 그 말씀으로 다 입력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입력했습니다. 네, 이상철. 네, 입력했습니다. 네. 입력하신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저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웬만큼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랑 입력할 때는 일단 정확히 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천천히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빠르고 정확하게 그걸 인식하시고 가장 내 최선으로 빠르면서 정확하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럼 1번부터 조건을 봐야 되겠죠. 이 조건들이 하나하나 점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표 전체를 굴림에 10포인트를 하래요. 그러면 관계라는 글자를 쓴 곳에서 클릭을 해서 전체 드래그를 하고 난 다음에 자, 굴림의 10포인트, 이거는 맨 위에 여기 서식 표시줄에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 서식 표시줄에요. 여기다 굴림의 10포인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클릭하고 굴 이렇게 쓰고 자, 굴림이 안 나타나요? 그럴 때는 여기 모든 글꼴을 눌러주시면 돼요. 모든 글꼴. 그럼 여기 굴림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엔터 해주면 전체가 굴림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현재 10포인트니까, 이 10포인트니까 더 이상 뭐 고치지 않으셔도 되죠. 현재 10포인트로 나타났잖아요. 만약에 이게 다를 경우에는 여기다 10 하고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다 됐고요. 여기 캡션이란 게 있는데 이 캡션은 어떤 걸 캡션이라고 그러냐면 이 표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다니는 거. 이게 캡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별도로 쓴 게 아니라 표에 달라붙어서 이 표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도 이 제목이 같이 이동되는 게 표의 캡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도 입력을 하고 나서 분림으로 해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자, 정렬을 하려네요. 2번. 우리 1번은 일단 했어요. 2번을 보니까 자,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하래요. 그러면 자, 전체를 일단 블록을 잡아서 일단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줍니다. 그럼 가운데 정렬도 어디 있어요, 선생님? 가운데 정렬도 위에 보니까 여기 서식 표시줄이 이게 서식 표시줄이죠? 이게. 여기서 글꼴은 여기서 고르고 글자의 크기도 여기서 고르고 여기는 속성이고 요건 글자 색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정렬은 여기서 고르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정렬은 여기서 고르고 또 이거는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에요. 간격입니다. 네, 얘가 이거 줄 사이의 간격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 먼저 가운데 정렬을 하자 그랬어요. 전체를 블록을 잡아서 전체 블록을 잡고 가운데 정렬을 누르고 다음에는 이 숫자 부분만 전체를 잡아서 이번에 어떻게 해요?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이 블록 위에다가 마우스를 놓으셔야 돼요. 블록 위에 마우스를 놓으시고 여기 보면 천 단위 구분 쉼표라고 있어요. 천 단위가 들어가는 항목이 있으면 이때 천 단위 구분 쉼표에서 자리점 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예를요. 블록이 정해진 그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 그리고 이게 천 단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몇 가지 되셨을까요? 혹시 잘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잘 되셨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아, 잘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2번까지 된 거예요. 2번까지. 자, 다음에는 셀 배경색을 면색을 노랑으로 하재요. 이 부분을 노랑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블록을 잡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블록을 잡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표에서 일단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일단 두 가지만 기억을 하자고요. 이제 단축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표에서도. 자, 표에서 블록을 잡았을 때 테두리를 만든다든가 또는 배경을 넣는다든가 대각선을 넣을 때는 블록을 정하고 난 다음에 L, 라인의 L이죠. L, A, B, C, D, E, F, G, H, I, J, K, L 라인 할 때 L을 불러주면 이 세 가지 메뉴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냥 블록을 잡고 L 눌러봅니다. 키보드에서 L을 찾아서 L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테두리 배경 대각선이라는 메뉴가 나타나요.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연습을 계속하면서 계속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L 누르면 일단은 제가 면색을 넣을 거니까 면색은 배경이에요. 자, 배경을 눌러주고 얘가 색깔이 한 가지 색깔로 칠해졌어요. 한 가지 색을 칠할 때는 여기서 하는 거고 두 가지 색으로 칠할 때는 그라데이션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표 안에다가 그림을 넣을 때는 이 메뉴로 하는 거예요. 근데 노란색 한 가지 색으로 했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이 면색을 노란색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아, 다시 자, 배경을 선택하고 색을 선택하고 면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노랑을 선택합니다. 해봅니다. 자, 색, 연색. 자, 이때 선택해야 되는 걸 이런 노랑 이 안에 있는 걸 선택하면 안 돼요. RGB에 정해진 색깔로 하라 그랬으니까 자, 이 밑에서 센 노란색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걸로요.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이 색이 없다. 이게 화면이. 그러면 그럴 때는 얘를 누르고 난 다음에 이 옆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가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자,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딱 누르면 여기에 오피스색을 선택하시면 돼요. 오피스색. 오피스색을 하면 자, 노란색을 이 안에서 선택하면 안 돼요. 얘도 여기서 선택하거나 여기서 선택하셔야 돼요. 색깔을 거기 요게 RGB 컬러에 정해진 컬러들이 여기에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시험 문제에 보면 RGB 컬러 번호를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을 면색을 노란색 했어요. 그리고 설정하면 여기 노란색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테두리를 지금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면색을 했어요, 선생님. 자, 그리고 나서 3번까지 풀었는데 4번을 하래요. 자, 4번을 해볼게요. 4번을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합계를 구하래요. 이렇게 합계를. 자, 그러면 합계를 구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걸 합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부모, 친인척, 대리, 양육자에 대한 부분, 여기를 합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다 블록을 정합니다. 답이 나오는 것까지 제가 다 블록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블록 위에다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를 다른 곳에다 넣으면 메뉴가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을 잡았을 때는 반드시 블록 위에다가 마우스를 위치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여기 보면 블록 계산식이 나와요. 만약에 합계를 구해라 그러면 블록 합계를 구하면 되고 여기 문제가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블록 평균을 구하면 돼요. 근데 여기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합계를 누르면 되죠. 자, 이렇게 합계가 구해진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를 값을 선생님들은 그냥 계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를 70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 엔터 치면 안 되는데 70 했어요. 그러면 여기 값이 자동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원래 33이니까 다시 33 하고 또 값이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합계를 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저는 여기 기타 이런 숫자가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합계를 구하고 이번에는 뭘 하라 그랬냐면 캡션 기능을 사용하래요. 자, 이게 캡션이라 그랬어요. 자, 표에 캡션 제목이
달아야 되니까 일단 표를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놔보세요. 그럼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제가 이 안에 들어갈 때는 마우스 포인터가 I자가 나타나요. 이거는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마우스를 이런 경계선에다 갖다 놓으면 화살표에 네모가 붙다든가 화살표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얘를 클릭을 하면 얘가 선택이 돼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바로 합니다. 자, 표를 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캡션 넣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표에다가 캡션을 달아야 되니까 표를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캡션을 넣는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캡션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표 1이라는 이런 제목이 나타나는데요. 이걸 블록을 잡아서 지워주세요.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키로 이렇게 지웁니다. 혹시 뭘 또 지워라 그러면 지우는 걸 하세요. 그리고 글자를 얘를 써주면 돼요. 그대로. 자, 캡션을 나타낸 거를 지우고, 자, 캡션에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단위하고 뭐를 입력하라 했나 볼까요? 자, 단위 건이네요. 그쵸? 자, 콜론과 콜론 사이는 한 칸씩 띄웠네요. 건, 가로를 닫고 했습니다. 있을까요? 자,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메뉴에 보면은 굴림의 10포인트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쵸?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얘를 이걸 안 하면 이것도 감점사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블록을 잡고, 자, 여기서 블록을 잡고, 굴림의 10포인트니까 그냥 굴림만 쓰면 되겠네요. 굴, 엔터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굴림의 10포인트도 됐는데 위치가 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표가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붙었어요. 그쵸? 캡션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경계선에서 표의 제목이니까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을 하거나 마우스 우클릭하면 개체 속성이라고 있어요.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그냥 더블 클릭을 해주셔도 돼요. 표에서. 그러면 이렇게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표살 속성으로 들어갔어요. 이때 여백 캡션이라고 여기 보이실 거예요. 여백 캡션. 그죠? 더블 클릭을 하면 여백 캡션이 나오는데 얘의 캡션에 대한 위치가 여기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표에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이 모양이네요. 근데 이게 캡션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이렇게 붙겠다는 얘기예요. 이 표의 옆으로. 그래서 일단 이 표의 캡션을 위로 올리는 요 가운데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얘를. 자,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해줄게요. 그리고 설정, 선생님, 네. 앞에 평실 숙성 넣을 때 뭘 하셨어요? 예, 요 표에서요, 더블 예. 클릭을 했습니다. 더블 클릭. 아, 더블 클릭. 네. 그러면 여백 캡션에 얘가 나오죠, 선생님? 여백 캡션에. 아, 더블 예. 클릭. 아, 예, 예, 예. 그러면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선생님. 자, 위를 선택하고 설정을 합니다. 자, 클릭. 그랬더니 글자가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그쵸?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올라가서 여기 오른쪽 정렬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서를 여기다 두고 여기 글자 있는 곳에 여기다가 두고요. 네. 그리고 화면에서 정렬을 하는 거를 오른쪽 정렬이 얘잖아요. 요거.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오른쪽 정렬하면 이 글자가 오른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붙고, 가운데로 하면 가운데로 붙고, 오른쪽에 하면 오른쪽에 붙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제 내용을 여기까지 다 했어요. 4번까지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건대로 이거 순서대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조건을 하다 보면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빼먹지 않게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에 보니까 이제 선 모양을 얘처럼 만들래요. 그러니까 전체 관계에서 클릭하고 드래그. 자, 관계에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표가 선택이 돼서 얘가 표가 움직여지거나 드래그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자 있는 곳에 클릭하고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면색이나 테두리나 대각선은 L, 라인의 L, 약자인 L을 누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블록 정하고 L 누릅니다. L. 자, L 누르면, 자, 이번에는 테두리예요. 테두리가 지금 바깥쪽이 얘가 어때요, 선생님? 이중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종류를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를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종류를 선택을 하고, 자, 종류가 이중선, 이걸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중실선을 선택하고, 이중실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블럭 정한 게 우리는 블럭을 어떻게 잡았어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이거, 잠깐만요. 자, 블럭을 잡기를 이렇게 잡았어요. 네,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네모가 얘예요, 선생님. 요 네모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깥쪽이 뭐예요? 이중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바깥쪽을 이중선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해볼까요? 자, 그럼 요거를 종류를 이중선으로 하고 바깥쪽을 이중선으로 하고 그랬더니 여기 바깥쪽이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설정을 하고 해제해 보면 바깥쪽이 이중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얘가 여기 있는 곳에 여기 항목 밑에 이중선이죠, 또. 그래서 관계에서 클릭해서 블록을 잡고 자, 얘를 L 눌러서 바깥쪽을 이중선을 해도 되고 요 블럭의 아래쪽만 이중선을 해줘야 되니까 아래쪽만 해줘도 상관없어요. 바깥쪽으로 해도 어차피 이중선이고 아래쪽으로 해도 이중선이죠. 자, 그러니까 얘도 L 눌러서 L 누르고 자, 테두리는 종류를 이중선 선택하고 바깥쪽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아래쪽을 눌러도 되죠. 자, 그래서 이중선을 선택하고 아래쪽을 했더니 이 테두리가 이중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바깥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블록을 이거 자체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설정을 합니다. 자, 설정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얘가 이중선이 여기 들어갔네요. 보니까 이쪽에도 이중선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쵸? 여기도 이중선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블록을 이렇게 잡아야겠죠? 이렇게 잡고 바깥쪽을 하든지 아니면 오른쪽만 하든지 이 오른쪽만 이중선을 하든지 바깥쪽을 다 하든지 해야 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놓고 L 눌렀습니다. L 눌러서 자, 다시 종류를 여기서 이중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도 되고 오른쪽은 얘가 오른쪽이에요. 얘를 해도 되고 지금 오른쪽이 안 돼 있잖아요. 또는 바깥쪽으로 하면 이거 전체를 다시 한번 정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대로 저는 오른쪽을 해볼게요. 네, 오른쪽이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테두리도 다 됐고, 이번에 이거 대각선이네요, 대각선. 자, 대각선을 여기 블록을 한 칸을 잡을 때는요, 마우스로 블록을 잡을 때는 그 블록, 빈 칸에 블록 잡을 곳을 클릭해서 마우스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와도 되고요. 옆으로 갔다가 원래의 자리로 와도 돼요. 이렇게 얘를 마우스로 한 칸을 블록을 잡을 때는 다른 칸을 갖다가 다시 옮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종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키보드의 F5키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표에 한 칸을 잡을 때는 F5키를 이렇게 눌러주면 블록이 잡히는 거죠. 자,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각선을 넣을 거예요. 자, 표에서 블록이 잡혔을 때, 그러니까 다른 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표에서 블록이 정해졌을 때 그 단축키가 L이라는 거예요. 블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L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L 눌렀어요. L.
L 눌러서 위에 보니까 여기 대각선이라는 메뉴가 있네요. 메뉴에. 그죠? 자, 배경을 칠할 때는 배경에서 했고, 테두리를 할 때는 테두리에서 했고, 대각선을 할 때는 여기서 하는 거겠죠? 자, 그럼 대각선을 눌러서, 자, 대각선을 보니까, 자, 좌상향, 우상향 대각선이 다 돼 있어요. 그럼 모양이 얘하고 얘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제가 얘를 눌렀더니 좌상향 대각선, 얘는 우상향 대각선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요거하고 요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죠. 똑같이 미리 보기에서 얘로 되나 보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위에 있는 이 내용이 다 똑같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전체 블록을 잡고요. 자, 얘를 컨트롤 키하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하고, 방향키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키 있잖아요. 화살표 키. 자,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누르고, 화살표 밑으로 되어 있는 방향키, 키보드에서 밑으로 내리면 얘가 이렇게 블럭이 잡혔어요, 선생님.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로 하면 이게 넓어져요, 밑으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으로 표를 크기를 조절하면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렇게 좁은 상태로 놔도 감점 자리는 없어요. 이 정확하게 얘와 같은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 표의 조건을 다 했다면 이거를 그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좀 답답하다. 그럼 컨트롤 키 누르고요. 아래 화살표 키로 조금 이렇게 넓혀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의 높이들을 한꺼번에 조절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선생님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차트까지 나가려고 했는데요. 일단 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그대로 놔두시고 제가 유형 A번 요거를 한 번 더 작성해 볼 거예요. 자, 이거 저랑 같이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자, 지금 이번에는 요걸 좀 빠르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저도 천천히 했는데요. 이제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요거 클릭해서 지우겠습니다. 클릭하고 딜리트 하고요. 네, 연습이니까.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A형 문제를 한번 이 밑에다 작성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2번 밑에다가 커서를 놓고, 그죠?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려면 컨트롤 NT 한다 그랬어요. 컨트롤 NT. 자, 그리고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하고 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 5, 6 글자처럼 취급. 만들기 했습니다. 자료를 입력해야 되겠죠? 자료를 빠르게 입력합니다. 자, 저도 빠르게 입력할 테니까 선생님들도 빠르게 입력해 보세요. 자, 여기서 25.9는 컴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25.9 그대로 입력하셔야 돼요. 1.8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 단위일 경우만 블록 잡아서 마우스 클릭해서 천 단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 입력했는데요. 선생님,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속도가 빠르시네요. 많이 입력을 하셨어요. 그쵸? 자, 그러면 진행해 볼까요? 일단 입력 다 안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거기까지만 한번 입력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일일이 잘 설명하지 않고 그냥 쭉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표 전체, 표 캡션, 굴림 10포인트래요. 전체가 굴림의 10포인트라 그랬으니까 연도 있는 곳에 클릭해서 블록을 드래그 그리고 굴림의 10포인트. 서식표 시줄에서 굴림, 굴자 쓰고 엔터. 자, 굴림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2번 문제, 문자 가운데 정렬, 숫자 오른쪽 정렬이니까 블록 정해진 상태에서 바로 자,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 그리고 블록 해제하고 다음에 숫자 부분만 이렇게 블록을 잡고 오른쪽 정렬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블록을 일단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해결이 됐어요. 전체 블록을 잡아서 자, 먼저 가운데 정렬 해제하고 숫자만 오른쪽 정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을, 세례 병기 배경을 노랑으로 하래요. 그러면 연도에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쪽 7.11까지, 그러니까 목재에 2023년 데이터 있는 곳까지 블록을 잡고, 자, 얘가 배경이나 해돌이나 대각선은 L 누른다 그랬어요. 그죠? 블록을 잡았을 때. 자, L 눌러서, 자, 배경에서 노란색, 단색이니까 색을 누르고 면색을 노랑을 선택하고 설정을 했어요. 노랑이 됐네요. 다 해제했습니다. 다음에는 한글의 계산 능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래요. 자, 여기가 어디서부터예요? 2023년, 2020년 플라스틱 있는 데서부터 합계 답을 구할 공간까지 그 셀까지 블록을 잡아야 되겠죠? 답 나올 곳까지. 자, 그리고 다시 얘는 뭐라 그러느냐면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블록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 눌러주면 자동으로 제가 합계를 구했어요. 자, 다음에는 이번에는 캡션을 하래요. 그럼 표에서 캡션을 할 때는 표에 제목이 붙으니까 일단 표를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캡션 넣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경계선에서 네모 화살표가 나오면 클릭하고 표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바로 얘를 움직이지 말고 마우스를 움직이지 말고 바로 우클릭 하셔서 캡션 넣기를 하고 표 1이라고 나오면 얘를 지워주고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글자를 입력한다 그랬어요. 국내, 대안, 쓰레기, 모니터링, 통계, 가로 열고, 단위 하고, 콜론 앞뒤는 한 칸씩 띄워졌어요. 그래서 한 칸 띄고, 콜론을 하고, 한 칸 띄고, 그리고 100kg, 가로를 닫았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얘도 캡션도 굴림에 10포인트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드래그를 해서 자, 얘도 굴림을 써주죠. 굴림이 나오면 엔터 했습니다. 10포인트도 동일하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고 자, 다음에는 위치를 변경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캡션은
일단 표를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한다 그랬어요. 자, 캡션은 다 표를 선택해야 돼요. 자, 표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옆에 캡션에 요 위쪽 선택한다 그랬어요. 위쪽을 선택하고, 자, 위쪽 선택하면 설정 눌러서 얘가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거를 오른쪽 정렬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커서를 이 줄에다, 글자 있는 곳에다 놓고, 그리고 오른쪽 정렬 눌러주면 캡션도 끝났어요. 여기까지. 조금 기다려 볼게요. 되셨을까요? 자, 다음에는 선 모양을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래요. 그러면 얘도 자, 전체 바깥쪽부터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네요. 얘가 문제가 똑같아요. A형, B형이나 데이터만 틀려요. 표의 모양은 똑같죠? 그럼 해봅니다. 전체 블록 정하고 L 눌러서 테두리에서 이중선 바깥쪽 설정. 자, 바깥쪽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항목 부분이네요. 항목 연도에 클릭하고 마우스 포인터가 중요해요. 자, 블록 잡고 L 해서 테두리는 이중선 그리고 저는 얘도 바깥쪽으로 할게요. 이번엔 바깥쪽 해도 상관없죠. 이 블록 정한 거에 전체를 하는 거니까. 그죠? 바깥쪽 했어요. 다음 연도 있는 부분도 여기도 클릭해서 드래그 해놓고 여기도 바깥쪽을 해도 되고 오른쪽을 해도 되죠. L 눌러서 자, 이중선 선택하고 이중선을 내가 정하는 이 바깥쪽에다 적용해줘라. 설정. 다 끝났어요, 선생님. 얘는 X 이것만 넣어주면 되죠. 자, 한 칸을 블록을 잡을 때는 키보드로 할 때는 F4키를 누르면 한 칸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마우스를 클릭하고 다른 곳에 왔다 갔다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L 눌러서 대각선을 누르고 대각선의 종류가 만약에 뭐 우상향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X다. 그럼 아래 위에 두 개를 다 선택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설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대로 놔줘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럭을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밑으로 조금 이렇게 높이를 표의 높이를 조절해도 된다 그랬어요. 다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선생님. 만약에 여기서 저 선생님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이렇게 답을 이렇게 지워볼게요. 그냥 여기 데이터를 지웠어요. 지웠는데요. 이거하고 요거하고 요것만 합계나 곱을 평균을 구하라고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네를 빼고요. 요거하고 다 빼볼게요. 일단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는 선생님 블럭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얘하고요. 제가 얘를 L로 들어가서 만약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요거하고 요것만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이렇게 블록 정하면 안 돼요. 얘는 각각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요거 블록 자꾸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게 따로따로 있는 거는 물론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각각 지워도 되겠네요. 계산식을. 원래 계산식이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여기다 놓고 백스페이스나 이거 딜리트를 지우잖아요, 선생님. 얘를 지우게 되면 이 계산식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했어요. 자, 마우스 클릭하고 블록 계산식하고 블록 합계를 하면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가잖아요. 얘는 지워줘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하나씩 이렇게 해서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서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 요 두 개 겹쳐져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로 각각 이렇게 해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떨어져 있는 거는 한꺼번에 하고 지우든지 아니면 답을 구해야 할 곳만 따로따로 하나씩 하든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에 따라서.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거 이렇게 했는데요. 자, 저희 지금 문제 유형을, 잠깐만요. P? 선생님이 P, O를 불러주신 거겠죠? 자, 그러면 유형을 또 올려드린 게 있었어요. 그쵸? 자, 걔를, 이거는 음, 닫을게요. 다음 시간에 A형, B형 계속 이거 가지고 연습할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그래프 또 나갈 거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요 표를, 제가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수업하기 전에 요 틀, 이거 다 이렇게 이 번호까지. 자, 문제 번호 만들어 놓고 용지 설정을 하시고, 편집 용지까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요 표를 A형에 있죠? A형의 요표를 다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다음 수업에 아니면 이거 귀찮다 그러시면 파일에 저장하기 이거 저장 누르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불러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거나 해서 다음 시간에 요걸 만든 상태에서 얘를 출력 형태를 나갈 거예요. 이거 차트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얘를 클릭해서 지우세요, 선생님. 이렇게 지우시고요. 자, 그냥 파일 합니다. 파일 세문서 합니다. 자, 파일 세문서 하고 용지 설정도 한 번만 할게요. 자, F7. 자, F7. 그리고 다시 용지 설정합니다. 자, 여기 10. 자, 이 부분 10. 저는 이렇게 지우고 해도 편하긴 해요. 탭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블록 잡고 10. 자, 여기서 드래그해서 11. 이쪽도 이렇게 하고 11.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설정.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저는 이걸 닫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 올려드린 문제를 한번 여기다 다시 풀어보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다 저장을 해놓은 것 같으니까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한정희 선생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여기서 표 문제가 지금 1번이 얘일까요? 일단 한번 볼까요? 네, 이건 교재에,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교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숙제인가요?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하나 해보시라 그래요. 선생님 숙제로 하시고 싶으셨어요? 네. 지금 하나 한번 해보시라고 하려 그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너무 안 보이실까요? 이렇게 좀 좀 더 그래요. 볼게요. 좀 보이실까요, 선생님? 자, 다운을 얘를 받았더니 잘 보여요, 선생님. 그쵸. 다운받으면 당연히 잘 보이죠. 예, 자, 예. 이거를 한번 지금 작성해 보세요. 지금 현재 얘를 작성해 보시라는 거예요. 표만 해보라고요? 네, 이 표만 아니, 연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다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O 눌러 줘 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이거 하시면서 기억이 안 나면 마이크 켜놓고 안 나는 건 말씀해 주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십니다. 가능한 한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시면서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말씀을 하시고요.
수경 선생님 완료하셨네요. 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완료하셨을까요? 네, 다 완료하신 것 같아요, 많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올려드린 거, 그 유형 이거 확인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 실전 문제 유형, 이거 다 입력을 해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데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자, 연습을 잠깐만요. 얘를 레코딩을 중시.